이렇게 해서 우리가 BGT 트랜지스터의 에보스 몰 방정식을 얻어냈어요. 겉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난삽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간단한 식에다가 다이오드 방정식을 적용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에보스 몰 방정식을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의 전압들을 여러 가지 경우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에미터하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전류들이 변하는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것을 보기 전에 에보스 몰은 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에보스 몰이 어떤 목적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건지, 그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보스고요. 여기 후덕하게 생긴 사람이 몰이에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개발된 초창기 1954년도에 라지 시그널 비헤비어 오브 정션 트랜지스터, 접합 트랜지스터의 라지 시그널, DC의 동작, 그런 어떤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것이 라지 시그널 비헤비어 오브 정션 트랜지스터, 그 논문의 첫 장에 나오는 거고요. 논문 첫 페이지를 보면은 에버스하고 몰 이름이 나오죠. 공동 저자예요. 여긴 서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포화 영역, 그 다음에 활성 영역, 차단 영역, 그것에 대해서 이 이론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다이오드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버스 몰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 다이오드 방정식을 사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넘기면은 여기에 우리가 에버스 몰 모델을 등가회로를 만들었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있는 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에버스몰 모델 등가회로하고 정확히 등치하지는 않는데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비슷한 이런 모양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에버스몰이 이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뭐 때문에 이 논문을 작성했느냐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거에 대한 단서는 몰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면은 에버스몰이 몰을 위해서 만든 논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에버슨은 일찍 죽고 몰이 1993년도 5월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에버스 몰 모델이 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여기 보시면은 스위칭 프로퍼티 해가지고 접합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특성을 알고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뭐 다른 논문을 보니까 내가 쓴 논문이 이것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스위칭 특성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그널에 적합한 모델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몰의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에버스 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칭 특성을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에버스 몰 모델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버스 몰 방정식을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거기에 어떤 전압을 걸었을 때 차단 영역, 그 다음에 활성 영역, 그 다음에 포화 영역,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죠. 그런 거하고 에버스 몰 방정식을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에버스 몰 모델에 적용이 되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스 몰 모델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X축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의 전압, Y축은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압. 이 두 전압이 다이오드가 두 개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전류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압으로 활성 영역, 차단 영역, 포화 영역을 나눠서 생각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컬렉터하고 베이스 에미터가 플러스일 때 포화 영역이 되는 거고,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역방향 바이오스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전압이 순방향일 때 이거는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흐르는 그때의 활성 영역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스 에미터가 순방향이고 베이스 컬렉터가 역방향일 때 이거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증폭기에서 보는 순방향 활성 영역을 보는 거고요. 베이스 에미터하고 베이스 컬렉터가 둘 다 역방향일 때 그때는 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때는 차단 영역이 되는데 이 네 가지 경우를 에버스몰 방정식에 적용해서 그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방향 활성 영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방향 활성 영역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가 순방향이고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역방향이죠. 그래서 베이스 컬렉터 사이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 값은 1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을 거라고요. 그럼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플러스 알파 R ICS가 되는데 이 값은 작기 때문에 결국 이 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만 남아요. 요 항만 남는데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가 순방향이 되면은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에미터 전류는 요것만 남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작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ICS만 남는데 이건 값이 적으니까 이건 무시해버려요. 마이너스 1도 이거에 비해서 적으니까 요건 무시하고 그러면 알파 F에 요것만 남는데 요 항은 에미터 전류죠.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에미터 전류 곱한 게 컬렉터 전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베이스 전류를 더한 게 에미터 전류가 되는 거죠. 이 항은 값이 적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1은 이것도 이 값에 비해서 1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만 남는데 요거는 에미터 전류예요. 그래서 1-알파에 i를 곱한 것 그것이 베이스 전류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값이 있기 때문에 근사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사값. 거의 같은 근사값이다. 이렇게 해서 순방향 활성 영역에 대한 에버슨 몰 방정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정확하게 에미터 전류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렉터 베이스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역방향 활성 영역에 대해서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두 번째로 역방향 활성 영역에 대해서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전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NPN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이게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역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순방향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플러스 전압,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결국은 이 값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요. VB가 마이너스 전압이 되니까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남고 여기는 없고 마이너스 1만 남고 마이너스 1 곱하기 IES는 값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건데 VBC 전압이 순방향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이 값에 비해서는 적으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요 항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컬렉터 전류도 이것은 값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F IES는 값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항은. 그 다음에 VBC는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커요. 그래서 이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요 항만 남는 거예요. 이게 IC고 이게 I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이스 전류도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값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항은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값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작아서 이거를 무시했으니까 이것도 근사한다.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에미터하고 컬렉터가 전류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값이 됐어요. 컬렉터하고 에미터 전압이 마이너스 값이 있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NPN 트랜지스터일 때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맞죠. 그런데 역활성 영역에서는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순방향으로 잡았는데 전류가 반대쪽으로 흐르면 역방향으로 흐르는 게 되겠죠. 컬렉터 쪽으로, 에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에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컷업 영역에서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업 상태는 에미터를 제로볼트라고 하고
베이스 전압을 0V로 넣고 그러면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다이오드는 턴오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컬렉터 전압을 크게 하면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는 역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VP는 0, 여기서 VE는 0V라고 놓자고요. 그러니까 VB 이꼴 0V가 되는 거죠. 그럼 VB 사이가 0V니까 VB가 0V니까 지수함수의 0가 되면 이거는 1이 되겠죠. 1. 1이 되면 여기는 0가 돼서 여기는 0가 돼요. 이건 없는 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VBC가 작은 값이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값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그리고 이것은 알파 R의 ICS가 되는 거예요. 컬렉터 전류도 마찬가지로 VB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게 1이 되겠죠. 1-1은 제로. 그러니까 이게 다 제로가 되니까 이건 없고요. 그 다음에 VBC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하면 ICS가 돼요. 상당히 작은 값이죠. 차단 영역에서는 컬렉터 전류하고 에미터 전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로가 되겠죠. 여기가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R의 ICS. 이것도 상당히 작은 값이 되겠죠. 컷오프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상태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가 순방향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도 순방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항목은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상태에서의 컬렉터 전류하고 에미터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의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 VBC나 VB나 알파 R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구체적으로 전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버스 몰 방정식을 유도한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활성 영역, 차단 영역, 호화 영역 이것에 따라서 에버스 몰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면은 바로 전류를 계산할 수 있고 거꾸로 전류가 주어지면은 VB나 VBC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에버스 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웬만한 거는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